여러분 안녕하세요, 딜리아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7년 동안이나 인생을 방황하다가 최근 3년간은 에라 모르겠다, 모르는 채로 그냥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저의 그 강박에 사로잡혔던 7년의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살포시 드려보고요. 링크는 여긴가 하여튼 달아놔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고 싶은 일을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건지를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나답게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면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 생동감, 행복감, 열정, 재미, 성취감, 보람, 인정, 감사,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성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이런 게 가능하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찾아낸 바는 하고 싶은 걸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거 몰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숙제를 충실히 풀면서 살면 위에서 말한 그런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으면 삶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사는 삶도 가능하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찬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르겠는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강박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저의 그 삶의 모습이 대략 어떠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모르는 거는 잘못된 상태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빨리 이 시점 여기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부 밖을 보면서 저건가? 이러면서 계속 찾아 헤매였던 거예요. 매일 열심히 머릿속으로 궁리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도대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 궁리의 결과는 대략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적 있는 무언가, 아니면 사람들이 칭송하는 무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무언가, 혹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막 그런 거. 혼자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유롭게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시간, 공간 구애받지 않고. 웬만하면은 최적화되고 효율적이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웬만하면 불편함과 괴로움이 최소화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누구나 그냥 막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무언가를, 그것을 정답처럼 믿고 일을 시작을 하고 밀어붙이는 삶을 제가 7년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겪든지 간에 이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잣대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나 이런 거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었는데, 사람이 그 잣대를 끼고 보니까 싫어하는 것들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 X를 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출근도 안 돼. 얽매이는 것도 안 돼. 내가 재고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안 돼. 결이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건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이건 가성비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이건 사람 많이 만나야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많아지고, 안 되는 게 많아지면 사람이 운신의 폭이 좁아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갈 길이 그래도 많았는데, 내가 하도 X를 치니까 이제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사방으로 가도 X자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내가 더 쪼그라드는 느낌? 요만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맨날 또 머리로 앉아서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니까 그 똑같은 생각 시뮬레이션에 갇혀가지고 이제 진짜 옴짝달싹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7년을 살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거고 나발이고 그냥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저의 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야 돼. 그 안경을 이제 벗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니까 비로소 그 안경을 벗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이 나한테 풀라고 하는 숙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니까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 7년 동안 내 삶이 그 황폐해진 그 처참한 현장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적 안정감이야. 나 좀 이게 좀 불안해서 좀 벗어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 답도 없고 막 찌든 이 7년 동안의 이 생각 덩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좀 내려놓고 경제적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약간 생존의 본능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정감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삶에 뛰어들었죠. 제 영상 제작 경력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워라밸이 좋아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니까 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경제적 안정감도 느끼기 시작했고, 게임 스타트 버튼 누른 것처럼 그 다음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퀘스트를 주듯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서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었어요. 회사에 체계가 없다. 체계를 만들어라. 채용해라.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고민해라. BM에 대해서 고민해라. PM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라. 제가 지금 삶의 숙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나도 내가 당장 풀어야 될 숙제는 사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된다? 그 안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제 안경을 벗고 고집, 아집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니까 항상 언제나 여기 늘 있었던 이제 그런 숙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냥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도망가거나 회피할 것도 없었어요. 워낙 그 7년 동안 X를 치고 돌아다녀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살려면 그냥 날 받아주는 곳, 내가 다닐 수 있는 곳, 그래도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 들어가서 일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상황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눈앞에 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삶을 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들이든 그간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느끼고 싶었던 아까 말했던 그런 긍정적인 것들, 성취감이랄지 인정이랄지 유능감, 효능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 중에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그냥 묵묵히 저한테 주어지는 숙제를 푸는 게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직면한 혼란, 문제 상황, 그다음에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거, 고통 이런 게 오면 이제는 나한테 경험하라고 하는 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나한테 풀라고 하는 숙제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면한 문제 상황이 회사에 체계가 없어요. 근데 팀 단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켜요. 딱 당면했을 때는 짜증이 나잖아요. 답답하고 체계도 없고 이런 나한테 다른 팀이랑 협업해서 일을 하래요.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맞닥뜨리면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일인가? 그러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의 패턴이 흘러가면서 그걸 이제 푸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삶의 숙제는 이렇게 직업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해요. 예를 들면 제가 1년 전쯤에 직면한 혼란은 남편과의 잦은 갈등이었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혼인신고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작년이 진짜 최대 고비였거든요.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 그럼 이게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야?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짜증난다, 싫다, 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과거의 뭐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뭐가 변한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뭐지?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책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읽은 거 시도해볼 만한 이런저런 것들을 남편이랑 같이 시도를 해보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있으면 또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옷을 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사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옷을 살 만한 데가 없지? 한참 이 고민이 짜증이 막 반복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알아차린 거죠. 옷은 사실 평생 구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포기하기 싫은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숙제를 풀어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내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삶에서 계속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거 뭐 가성비가 안 돼. 뭐 옷 사는 거 고민해서 뭐 하겠어. 뭐 나만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걸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눈에 밟히고 이제 반복돼서 보여지니까 나는 그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뭐지?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모아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건지를 계속 알아간다든지 이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도 사보고 저 플랫폼에서도 사보고 막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 알아보면서 사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사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삶이 저한테 준 숙제를 푸는 거죠. 요즘 딱 풀고 있는 숙제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냥 그때는 너무 어려워.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슬쩍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죽지도 않고 이 생각이 계속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하는 일에 비해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컨텐츠를 하는 게 그냥 별 공수 안 들이고 잘하는 일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도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한테 풀어보라고 숙제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해서 풀어야 될 숙제는 뭔가 이런 삶에 대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하려면 어쨌든 나만의 컨텐츠 기획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러든 저러든 풀라고 하는 숙제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기획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나한테 어떤 방식이 작동하는지 찾아보고 어떤 방법을 좀 저한테 잘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보고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유튜브를 해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전혀 계획도 목표도 목적도 큰 그림도 미래에 대한 엄청난 생각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 채널이 어떻게 될지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오늘 만들 영상 하나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한다, 못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게 나한테 잘 작동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깊이 있게 경험을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는 7년 동안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장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단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할 수도 없었고 나한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랬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이 안경을 끼고 삶을 살고 머릿속으로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았다면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자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만족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능감, 효능감, 자존감, 성취감, 그다음에 뭐 성장, 인정, 돈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몰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구나.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구나. 지금 여기 오늘 현실을 살면서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감각인지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한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해야 된대, 요즘에 이거 해야 된대, 저거 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나는 명확하잖아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숙제가 이게 있는 한 흔들릴 일이 잘 없는 거예요. 나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가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해도 해보고 근데 나 작동 안 하는데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걸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거 나한테 잘 작동하게 바꿔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안감을 다스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 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생각도 많고 기복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또 약간 세상에 그냥 던져진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막 뭔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생각이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또 뭔가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기작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어제 풀던 그제 풀던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냥 다시 그 숙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도 다시 금방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숙제가 명확하니까 아직 이거 풀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 나는 여기서 다시 이 숙제 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쉽게 오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 2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루를 깊이 경험하고 속에서 반응한 나를 관찰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삶이 주는 숙제를 회피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다 설명을 드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삶의 목적이 이유가 뭔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꽤 괜찮을 수도? 꽤 내 삶은 괜찮잖아. 괜찮아요. 그냥 살만 하거든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서 뭘 저렇게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아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 고전이든 뭐 엄청 명작인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속에는 책 쓴 사람의 답만 있대요.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의 이 찾은 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공자님이든 맹장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쓰신 책이든 뭐 하여튼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찾은 답이지 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냥 내 삶에 대한 단서나 힌트를 얻으면 된다고 최진석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무릎을 탁 쳤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찾은 저의 길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서서 제 이야기를 뭐 그냥 힌트, 단서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뭐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너무 길었죠?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